자, 이제 더 나아가서 내란당 해산법.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내란당 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내란 외환죄가 확인됐는데도 확인됐나요? 아직 형사소송 재판도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소속 정당이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 공동 책임져야 한다라며 내란당 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 확정 시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법안, 더 나아가 국민의힘까지 지금 해산시킨다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정당 해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야가 비등비등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죽하면은 계엄을 했겠냐라는 측은지심이 지금 많은 여론에 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급해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가령 탄핵소추 안에 첫 번째 내란죄를 넣었다가 민주당 스스로가 철회했거든요. 뭐 본인들이 이제 법적인 측면이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는 지점인 것이고 특히 탄핵소추 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도 처음에 탄핵소추문 안에 그 내란죄가 없었더라면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저렇게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 죄송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삭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민주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소신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좀 뭔가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한테 지금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발언, 더 자극적인 법안, 더 자극적인 어떤 거리로 나와서 한 행위들 이런 것을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당 역사를 보면 해산된 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해산이 됐었죠. 통합진보당 사건. 통진당 내에 이제 이석희 씨 등이 만든 지하 조직 RO, 레보루션 오거니제이션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꾀한 사실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 증거로 발견이 되면서 헌재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됐던 사례는 있었는데 지극히 굉장히 이례적인 한 건의 사례였는데 그 지금 정당 해산 심판을 여당이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라는 것.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얼마든지 뭐 개별 입법이기 때문에 의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입법 발의는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저거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통과 안 되는 법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어떤 모순이 있냐면 대통령이 그러면 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다 정당화돼요. 그 대통령이 한 행위로 인해서 그 당이 페널티를 물게 되면. 반대로? 그렇잖아요. 반대로? 예.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당도 책임지라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고 입법적인 것만 논의한다면 또 오늘 제가 뭐 제안법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입법 발의 제안법을 제가 내고 싶어요. 입법 발의 제안법. 정말로. 네. 세계에서 정말 제가 정말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4년째 된 비례대표 의원이 강남에 나올 거라고 자기가 국회에 있는 동안 몇백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네. 4일에 한 번씩 법안을 발의한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쓸데없는 법이 너무 많다. 예, 정말 외국은 왜 자기 이름의 법안을 냅니까?
1년에 법안 하나, 두 개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정말 중요한 법안이군요. 정말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4일에 한 개씩 법안을 내는 그게 국회의원님들입니다. 그래 놓고 90%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통과도 안 되는. 저런 법안의 난립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옆에서 또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박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법 취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저런 법을 발의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대통령이 되면 의회 독점, 뭐 입법 독점, 행정 독점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3일로 돌아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150명 이상이었으면 지금 또 비상계엄 시기라고 저는 단정하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외환죄 확정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어떤 여당에서 책임을 지면서 저런 행위 자체, 즉 국민의힘 의원들도 증언을 했거든요. 매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술을 마시면 자꾸 계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제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정부나 어떤 입법부에 대해서 그런 공동의 균형도 있고 책임도 지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게 법이 100% 통과돼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런 취지의 논의는 지금부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치학자의 입장은 내란당 해산법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 해산은 최대한 엄격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해산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건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 당을 강제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 한국하고 독일이에요. 독일은 나치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유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고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공산당한테 우리가 정당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을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아마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뭐 비호하는 듯한 하니까 뭐 이야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김용태 의원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이후로도 우리 당에 어느 누가 계엄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다 반대했고 또 우리 당 국회의원까지 다 같이 단합해서 계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걸 내란이라고 같이 몰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이라는 죄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내란죄를 뺐잖아요. 이거 형사재판에서 아직도 몇 년 동안 다퉈봐야 될, 유무죄를 다퉈야 될 논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확정져서 미리 예단해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지, 우리 당내에 계엄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당내에 대통령한테 쫓겨난 당대표도 있고 대통령하고 맞서 싸웠던 당대표도 있고, 대통령이 했다고 우리 당이 전체 내란 옹호정당으로 해서 정당을 해산한다면 이것 같은 정치적 연좌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김재섭 의원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나면 민주당도 그러면 해산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홍근 대표가 지금 한 4선 정도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렇게 그 4번 정도의 국회의원을 하신 분, 원내대표 하신 분이면 다 알 텐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또 이재명 대표의 좀 눈길을 좀 끌고, 아니면 우리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비위에 맞추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러자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도 해산할 거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재섭,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방탄국회 만든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 넣읍시다. 보좌진 협의회, 민주당 정당 해산 노론하고 싶다면 이 대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 정당 해산하라.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재현 부장님? 그게 이제 비유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했을 때는 민주당 해산해요, 자진 해산해야 됩니다. 못 막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역사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재판에서 법원의 상급시까지 최종적으로 유죄가 맞은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428억을 사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토해내야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회피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안 지면 국민으로부터 해산 당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죄 관련해서 해산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국민의힘을 특정해서 해산하고 민주당이 될 수 있고 정의당이 될 수 있고 조국혁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런 12.3 계엄을 다시 일으켰다면 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면서 어떤 안정장치로 시스템으로 이런 대통령이 쓸데없는 계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닌 여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